한민족은 유난히 뜨거운 마음을 가졌다. 특히 우리 조상들에겐 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지식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 그 열정으로 왕에 대한 세계 최장의 기록을 남겼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명했으며 천년을 가는 목판 인쇄물을 만들어냈다. 기록물을 통해 정신문화의 꽃을 피워낸 것이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나라 기록유산들의 깊고 넓은 정신세계를 탐방한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선을 문의 나라라고 합니다. 무보다 문이 발달한 나라였죠. 그만큼 기록 문화가 발달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지 조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고려시대에도 세계 최고, 세계 최초의 인쇄술과 기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문화 유산이 무려 13개나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4번째, 아시아에서는 단연 최고죠. 현장 탐방 길이의 우리 역사.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기록 문화 유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기록의 나라였다. 특히 꼿꼿한 선비 정신을 추구했던 조선은 수많은 기록 유산을 남겼다. 인류 역사상 단일 왕조의 역사서로서 가장 길고 가장 공정한 기록물인 조선 왕조실록. 왕이 가는 곳이면 어디나 따라다니며 마치 비디오 기록물처럼 남긴 승정원 일기. 국가의 모든 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과 함께 기록한 조선 왕조 의궤 등에서 우리는 조선 지식문화의 정수를 읽는다. 물론 조선시대 이전에도 기록 문화는 살아있었다. 지방의 한 사찰에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어 인쇄한 직지심체 유절. 그리고 불심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고려인들의 의지를 새겨넣은 고려 대장경판. 우리는 이러한 유산들에서 찬란했던 고려 왕조의 정신 문화를 읽을 수 있다. 네, 오늘도 역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조선시대의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강문식 학예연구관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곳 규장각에는 수십만 권의 우리의 소중한 기록 유산들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기록 유산들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열을 가린다라는 것이 어폐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굳이 따진다면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그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은 그러한 자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대표적인 것은 역시 이제 조선왕조실록, 또 승정원일기 이러한 자료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강문식 선생님과 함께 이 조선시대의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선생님. 세상에 무서운 것은 사관뿐이다. 이는 폭군으로 유명한 연산군이 남긴 말이다. 연산군조차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 바로 조선 왕조 실록이다. 사관은 임금이 무슨 말을 하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24시간 옆에 붙어 다니며 모두 다 기록했다. 하지만 임금은 자신에 대한 기록인데도 이를 절대 읽어볼 수 없었다. 그만큼 당대 최고 권력자의 견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것이 바로 실록이다. 이제 사관이 기록한 역사인데 거기에는 그 사실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사관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당대의 역사적인 사건들 또 인물들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관들이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이제 그런 공정하게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외압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국왕이나 또 집권자들이 이제 실록을 본다. 보는 걸 안다면 그런 그 공정한 그 기록이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공정한 기록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국왕이나 집권자들 외에 그 누구도 이제 실록은 보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궁중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일어난 시시콜콜한 일까지 중요한 것은 모두 기록했다. 광해군 1년 9월 25일자에는 강원도 전역에서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가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 보면요, 강릉부에서 8월 25일에 그 아주 밝은 대낮에 갑자기 한 물체가 하늘에 나타났는데 그 작은 소리가 있었고 형태는 큰 호리병 같아서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컸다. 그런가 하면 세종 때에는 새쌍둥이를 낳은 노비에게 곡식을 하사했다는 사실도 적혀 있다. 마치 오늘날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과 같은 것이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 새 쌍둥이를 낳는 경우에는 쌀 10석을 하사하는 게 이전부터 내려오던 관례였다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새 쌍둥이라는 건 지금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그 어떤 보호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그 쌀을 하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일반 양인들뿐만 아니라 보면 여기 지금 사비 노비예요. 노비가 그 이런 경우에도 이제 쌀을 내려줬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그 굉장히 좀 재미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과 함께 조선의 대표적인 기록 유산인 승정원 일기는 여러모로 실록과 비교된다. 승정원이란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격이다. 승정원 일기는 바로 이 승정원의 업무 일지. 그 실록은 한 왕대가 끝난 이후에 그 다음 왕대에 편찬이 됐고 전 왕대의 기록들을 모두 모아서 그 중에 꼭 후대에 전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정리한 편집 자료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승정원 일기는 그 당대의 기록이에요. 실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도 다른 사람들 누구도 볼 수 없이 사고에 이제 비장이 되는 그러한 자료인 반면에 승정원 일기는 국정 참고용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볼 수 있고 신하들도 그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승정원 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을 할 수. 승정원 일기를 기록한 주서들은 정확한 문장력과 함께 속기 능력, 그리고 우리말을 즉석에서 한자로 바꿔 쓰는 동시 번역 능력까지 갖춰야 했다. 승정원 일기의 꼼꼼하고 치밀한 기록은 실록을 뛰어넘었다. 예컨대 매일매일의 날씨를 맨 먼저 기록했는데 이때 비만 해도 그냥 비라고 하지 않고 소나기, 이슬비, 부슬비 등 약 8가지 종류로 분류해 적었다. 이처럼
기록문화의 최고 경지를 보여주는 승정원 일기는 책으로는 3,245권, 글자 수만 해도 2억 4천여만 자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역사 기록물이다. 조선 왕조실록, 승정원 일기와 더불어 조선시대의 또 다른 귀중한 문화유산이 있다. 바로 조선 왕조 의궤다. 의궤는 왕실과 국가의 주요한 행사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길례, 빈례, 흉례, 그리고 제례, 가례 등이 그것이다. 전 세계에서 의궤를 만든 나라는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밖에 없다. 조선 왕조가 이처럼 의궤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행사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기록을 해놔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시 똑같은 행사를 여러 번 치르게 되죠. 왜냐하면 길례나 흉례나 가례나 이런 행사들은 왕실에서는 1년에 몇 번씩도 네. 치를 수 있는 행사입니다. 거기에 똑같은 어떤 패턴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예산 낭비도 줄이고 앞으로 이런 그 행사할 때 의식이 굉장히 이제 탄탄해지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왕과 왕비의 결혼식을 그린 가래도감은 그 내용이나 그림의 표현이 무척이나 상세하고 치밀하다. 가래에 참석했던 인원수와 담당했던 역할은 물론 행사에 사용된 물건들의 재료까지 일일이 다 기록해 놓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행차를 하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그대로 표현을 한 거죠. 제일 먼저 그 교명을 받은 일종의 문서지요. 내가 왕비가 되었다는 네. 그 문서를 제일 앞에 이제 선두에 내세웁니다. 내세우고 순서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비가 되면은 왕이 옥새를 받듯이 네. 그 왕비도 어떤 금괴, 그러니까 도장을 받습니다. 그 금괴도 이제 뒤에 가마에 담아서 네. 또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재료에 들어가는 것은 영황동, 재련한 그 황동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몇 건, 10건, 8양이 이제 필요한 거고, 여기 또 들어가는 이제 다른 재료들, 송명이라든가 황밀이라든가, 이게 이제 황밀 같은 거, 밀랍 덩어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거, 휴지, 그러니까 종이, 이거 일반적인 종이를 말합니다. 여기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휴지라고 해서 일반 우리가 말하는 휴지입니다. 그런 휴지까지도 하나하나 다 기록을 다 해놓은 거죠. 현존하는 의궤류는 637종으로 규장각, 장서각, 그리고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등에서 소장해왔다. 이 중 외규장각 의궤는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돼 파리 국립도서관이 보관해왔었다. 그러던 지난 2011년 외교부 등의 끈질긴 노력으로 145년 만에 외교장각 의궤가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유권은 여전히 프랑스에 있고 영구 임대 형식으로 반환됐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10년째 의궤 복원에 열정을 쏟고 있는 장인이 있다. 황치석 소장. 그는 특히 의궤의 백미인 그림 부분에 반차도 재현해 모든 열정을 바쳤다. 황치석 소장이 복원한 의궤로 대표적인 것은 철종 가래 반차도. 철종과 철인 왕후의 혼례 모습이 담긴 이 그림은 조선 왕조 의궤 가래 반차도 중에서도 가장 길고 화려하다. 황 소장은 기존의 책 형태로 되어 있는 의궤를 24m짜리 두루마리 의궤로 재현했다. 그래서 두 면씩 끊어서 보게 되는 반차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사의 전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의궤의 그림은
일반적인 회화의 상식을 깨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의궤를 제작할 때 22명에 이르는 화공들이 여러 시점에서 여러 각도에서 그렸다. 그래서 반대편 인물들은 마치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려져 한편으로는 해학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는 의궤가 순수 미술 작품이 아니라 행사 전체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궁을 한 폭에 다 담을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을 그 한 폭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매력이고 장점이고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에 위치한 고인쇄박물관. 이곳에는 인류 최초의 금속 활자로 인쇄한 책 직지 신체 유절이 전시돼 있다. 원본은 아니다. 원본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곳에는 현재 전해지지 않는 직지 상권 복원본과 하권의 영인본이 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직지가 인류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이 되었을까? 바로 책의 가장 뒷면에 나온 발행 기록. 선광 7년 정사 7월 청주 모교의 흥덕사 주자인시, 즉 1377년 7월 청주목 교외에 있는 흥덕사에서 주조한 활자로 인쇄했다는 뜻이다. 이 사찰의 승려들이 벌집에서 추출한 밀랍으로 어미자를 만든 후 쇳물을 부어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지방의 어느 이름 없는 절에서 만들어낸 금속 활자가 인류의 인쇄 기술 혁명에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의 목판 인쇄가 아닌 금속 활자 인쇄가 발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목판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을 이제 목재 준비에서부터 판을 새기고 그리고 인쇄하고 이런 방법들까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한 종의 책을 많은 양을 찍을 수는 있지만 다양한 책을 찍을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죠. 이제 당시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수많은 그 다양한 책들을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이제 적은 양을 많은 책을 찍어서 그 사람들한테 보급해야 될 그럴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제 금속활자 인쇄술이 당시의 인쇄 방법에서는 가장 적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세계의 학계에서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인류의 문명 발전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친 발명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런 성경을 많이 책들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반영을 해서 이제 구텐베르크가 40행 성서라든지 이런 책을 찍어서 보급함으로써 이제 지식의 확산이 이루어진 거죠.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활자 자체를 어떤 그 중앙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간행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중앙에서 활자를 만들고 그 활자로 책을 찍어서 지방으로 보급해주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금속 활자는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걸까? 선조들이 사용하다 맥이 끊긴 금속 활자 복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금속 활자장 이민호 선생. 운명처럼 들어선 이 길을 걷는 동안 그는 조선시대 첫 금속 활자인 개미자 등 조선시대 금속 활자 30종을 복원했고 2012년에는 직지 심체 유절 상하권 3만자 가운데 5천여 자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뭐 글씨를 새겨서 목판을 그냥 인출하고 이 정도로 끝나는 그런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속 활자장은 나무를 베서 이거를 다듬고 또 이거를 가지고 또 축소 비율 다 따져서 글씨를 새겨서 또 금속 활자로 오는 과정까지도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금속 활자가 다 마무리됐다 그래서 이걸로 또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인출 과정까지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금속 활자를 제작하는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글자본을 만든 후 원형을 만들고 주조 작업을 거친 후 마무리 작업을 한다. 주조 기법에 따라서는 2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활자 하나하나를 밀랍으로 만드는 밀랍 주조 기법. 다른 하나는 모래로 주물틀을 만드는 모래 주조 기법인데 이민호 선생은 주로 모래 주조 기법을 사용한다. 금속 활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인고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특히 1200도의 쇳물을 다루기 때문에 자칫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청동을 녹여 다양한 주물들을 만들어 왔다. 그 중에서도 금속 활자는 당시의 과학기술을 총망라한 종합예술품으로 우리 민족의 인쇄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1200년대부터 이런 어떤 금속을 다뤄왔다는 점이 저는 가장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속을 다룬다는 점이 과학을 알지 못하고서는 금속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조상들은 이미 그 오래전부터 이런 문화들이,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이미 갖춰져 있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고려시대의 금속 활자는 물론 목판 인쇄술 또한 최고의 경지에 올라 있었다. 바로 저 유명한 고려 대장경판이 그 증거. 이는 몽고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 고려인이 불심으로 뭉쳐 만들어낸 역작이다. 사회 지배층과 이름 없는 백성들까지 한 마음으로 제작한 고려 대장경판은 1000년의 세월을 견디도록 제작됐다. 오천만자가 판각되어 있는 고려 대장경판에는 탈자나 오자가 없다. 마치 한 사람이 써내려간 듯 정교하고 유려하다. 하지만 놀랍게도 5만여 명의 사람들이 경전을 필사했고 연인원 125만 명의 각소들이 대장경을 판각했다. 경상남도 함양 덕유 산자람. 여기 그 각소의 후예가 있다. 목판 서화가 안준영 선생. 그는 기록으로만 전해 내려오던 초조 대장경을 복원하고 있다. 초조 대장경 외에도 훈민정음 언해본, 조선 왕조실록 등 그가 지금까지 복원한 고문서 목판만 1000여 점이 넘는다. 책판 하나를 수작업으로 완성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다. 고도의 인내와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힘든 작업을 그는 왜 하는 것일까? 해인사에 대장경을 접하고 이 길을 이제 전문적으로 오게 되었는데 정말 그 첫 번째 만남이 뭐랄까 그 한자 한자 돋아나는 글씨 자체가 뭘 이렇게 요구하는 제가 그 환희심이나 이런 큰 감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직까지 활자가 살아서 우리한테 전해주고자 하느냐.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냥 먹 속에 갇혀 있는 살아있는 활자로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장경이나 목판을 많이 보는데 그 시대에 만든 사람과 소리 없는 대화다. 그 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조선의 올곧은 역사의식이 남긴 기록과 고려의 찬란한 인쇄 기술이 남긴 우리의 세계 기록 유산. 이는 오늘날 인고의 시간을 견뎌온 장인들의 손끝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신에도 돋을새김되고 있다. 사실 인쇄술, 우리 인쇄술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000년에 가깝게 목판이 보관되는 거와 종이와 먹이 만났을 때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보존이 될 수 있는 책이거든요. 이 역사 기록은 이제 후대까지 길이 보존되고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역사 기록, 실록에 국왕이나 집정 대신들이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국왕이나 집정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라도 함부로 독단을 한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정치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정치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한 나라의 기록 유산은 단지 유형의 자산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선조가 우리에게 남긴 기록 문화 유산은 역사 앞에 당당하고자 했던 순전한 의식의 소산이며 정신 문화의 결정체다. 네, 지금까지 고려와 조선을 중심으로 우리 조상들의 놀랍도록 치밀하고 정교한 기록 유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알면 알수록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전란과 외침을 거치면서 너무나 많은 소중한 우리의 기록 유산들이 소실되거나 약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소실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약탈된 것만이라도 온전히 되찾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장 탐방 길이의 우리 역사,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